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12쪽에 있는 심화 유형 풀이 할게요. 1번 문제는 민영이는 매일 아침 우유를 한 팩씩 마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4월 중 우유 한 팩의 값이 72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서 4월 우유 값으로 22,560원을 냈대요. 4월에 오른 우유 값으로 마신 우유는 몇 팩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4월이에요. 4월에 720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우유를 마시고 있었죠. 그러다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4월 중에 800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800원을 냈대요. 그래서 내가 4월에 낸 우유 값이 22,560원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800원으로 낸 게 며칠이니 이 말이죠? 몇 팩 마셨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중간에 어느쯤에 바뀌어서 이게 돈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 800원에서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800원 안에는 720원, 원래 가격 720원이 있었을 거고 우리가 오른 가격인 80원이 있을 거예요. 720원에서 80원이 오르면 800원이 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한 걸 이 80원이 오른 게 며칠이니 이렇게 세어볼 겁니다. 그러면 30일, 4월은 30일까지 있죠? 720원으로 일단 30일까지는 쭉 다 돈을 냈다고 하고 80원으로 오른 돈으로 얼마, 며칠을 더 내면 되겠어?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720원 곱하기 30일을 냈어요. 그랬다면 돈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우리는 21,6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1,600원. 그런데 우리는 22,560원 냈잖아요. 그러면 22,560원에서 빼기 21,600원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값이 960원이 될 겁니다. 그럼 이 960원이라는 돈은 80원으로 추가 계산한 돈, 즉 오른 값으로 계산한 게 960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80원으로 낸 날짜가 며칠이니? 라고 한다면 이 오른 960원 나누기 80을 해주시면 총 날짜가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12라고 나올 겁니다. 아, 나는 80원으로 12일만큼 더 내면 22,560원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른 우유값으로 마신 것은 12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선생님 풀이를 듣고 이해가 됐다면 이 영상을 잠시 스탑하고 여러분들은 1번 문제를 보고 다시 연습장에 설명을 하듯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봅시다. 어느 문방구에서 공책 500권을 28만 원에 사왔습니다. 이거 28,000원이죠? 28만 원에 사왔어요. 이 공책을 한 권에 34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권은 불량이어서 팔지 못했어요. 나머지 공책은 모두 팔아서 우리가 157,400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불량이어서 팔지 못한 공책이 총 몇 권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기본적인 개념, 용어를 한번 익혀볼게요. 공책을 한 권을 처음 사서 가지고 오는 가격을 우리는 원가라고 불러요. 물건을 사오는 가격이죠. 사온 가격으로 팔면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익을 남겨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책을 300원에 사왔다면 300원에 팔면 나는 팔고 나서 남는 이익이 없으니까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만약에 150원을 붙였다고 할게요. 그럼 파는 가격이 될 거예요. 아, 나는 300원에 사와서 450원에 물건을 팔게 되면 나는 그 중에서 15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원가에서 우리는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를 하는 가격은 정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잘 익혀보시기 바래요. 나는 처음에 500권을
28만 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 권에 있는 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28만 원에 500권 사왔으니까 28만 원 나누기 500권을 하시면 돈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눗셈은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나누어 보시면 500 얼마가 나오지? 60원이 나올 거예요. 560원 이렇게. 자, 한 권에 56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내가 560원에 팔면 안 된다고 했죠? 이익을 붙여서 팔 거예요. 그런 값을 정가라고 부르죠? 한 권에 해당하는 정가는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560원에 사왔는데 340원의 이익을 남겨서 판다고 했으니까 정가는 560원에서 340원을 더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권당 900원을 받고 물건을 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판 거에서요, 얘들아. 불량인 건 못 팔았잖아요. 정상인 것만 팔았어요. 정상인 걸 팔아서 이만큼의 이익을 생겼대요. 얘들아, 이익은요, 이익은 내가 사온 가격보다 더 넘치게 번 것에 해당하는 게 이익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총 판매한 가격. 이 물건을 총 판매한 가격을 우리가 매출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게 얼마냐면 28만 원에서요. 15만 7,400원을 더한 것만큼 벌어야 해요. 그래야지 28만 원 물건 사온 가격에다가 더 넘치게 벌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는 28만 원보다 15만 7,400원치 더 많이 벌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한 개 가격을 900원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한 권 가격을 해주시면 우리는 판매한 공책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900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더하고 나누는 거 직접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여기는 840 얼마였지? 아까 내가 계산했는데? 486권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직접 계산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시간상 계산한 거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846권은 정상 제품이라서 판 거지. 우리는 불량인 제품이 몇 권이니? 라고 했으니까 총 500권을 사왔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서 486권을 빼주시면 우리가 불량인 거 14권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4권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 풀이해 볼게요. 3번 문제. 가, 별표, 나라는 연산이 있어요. 가, 별표, 나라는 연산은 가는 별표 앞에 있는 숫자고요. 나는 별표 뒤에 있는 숫자입니다. 별표라는 연산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약속한 거 계산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요. 곱하기 8을 하시고 더하기 뒤에 있는 숫자에 나누기 2한 것을 더해가지고 빼기 4를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계산 순서는 당연히 곱하기 먼저, 그 다음 나누기,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빼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줬을 거예요. 자, 네모랑 별표 12를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네모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4랑 우리 여기서 나온 계산 결과값과 별표를 계산을 했더니 답이 41이 됐대요. 자, 우리는 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값을 모를 때는 계산을 거꾸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계산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네모를 구할 거예요. 알겠죠?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4와 별 연산 세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41이 되었네요. 이렇게 얘를 먼저 해줄 거예요. 4별 세모는요. 위에 거 요거 보고 천천히 가지고 올게요. 4 곱하기 8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적혀있는 세모 연산에서 나누기 2를 하고요. 빼기 4를 할 거예요.
위에 있는 약속을 잘 보시고 가에는 4를 넣고 나에는 세모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41이 나왔어요. 계산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가 41이었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있는 숫자와 빼기 4를 해서 41이 됐으니 여기는 45가 되었을 거예요. 4, 8, 32. 여기 있는 숫자는 적을 수 있겠죠? 32와 여기 있는 수를 더해서 45가 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수는 얼마였겠죠? 13이었겠죠? 자, 세모에서 이제 나누기 1을 해주니까 13이 되었대요. 그럼 세모는 얼마죠? 26이 되겠죠? 26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지금 네모를 아직 안 구했어요. 여기 있는 세모가 26입니다. 이까지 구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올라가서 네모와 이제 내가 네모를 구할 차례예요. 별 계산 12를 했더니 답이 26이 되는구나. 이제는 네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별 연산은 또 다시 위에 있는 약속을 쳐다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수에 곱하기 8을 하고 더하기 뒤에 있는 수 나누기 2한 것을 더한 다음에 빼기 4를 해줬더니 26이 되었어요. 이 녀석도 순서가 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 있는 수에서 빼기 4를 해주니 26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는 30이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 나누기 2는 계산이 되니까 6이라고 적을까요? 여기 있는 수와 6을 더했더니 30이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 24겠죠? 자, 이제 네모 곱하기 8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모 곱하기 8은 24니까 네모는 3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3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탑, 영상을 스탑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다시 빈 종이, 깨끗한 종이를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보세요. 우리는 심화 유형 4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가 한 사람당 4,000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명이 넘는 단체면 5명이 넘는 사람 수에 대해서 600원씩 할인을 해준대요. 그런데 이번에 1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넘는 사람 수에 대해서 200원씩 더 할인을 해준대요. 그럼 200원씩 더 할인해 준다는 말은 앞에서 600원을 할인해 줬잖아요. 그럼 200원을 더 할인해 주니까 총 얼마를 할인해 주는 거냐면 800원을 할인해 주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해를 못한 친구가 있을까봐 예를 들어서 라고 설명을 했어요. 총 인원수가 31명이 있는 사람이 입장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5명은 입장료를 4,000원씩 낸대요. 4,000원씩 낸대요. 그리고 그 다음 5명은 할인을 해준다고 했죠? 5명이 넘어가면 600원 할인해 준댔으니까 3,400원을 받겠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서 200원을 더 할인해 준다고 했어요. 200원, 아까 600원 할인이니까 200원 더 할인하면 800원 할인이죠? 그래서 3,200원을 냈겠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 넘어가는 수는 몇 명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31명을 예제로 들었으니까 10명을 빼고 나면 21명에 해당되는 건 3,200원을 낼 거야. 그렇게 해서 총 가격이 입장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인의 반 학생의 입장료가 모두 75,400원일 때 근인의 반 학생이 몇 명인가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모르냐면 근위 반 학생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처음 5명에게는 4,000원씩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명 넘어가는 친구한테는 6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3,400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가는 이 사람 수에 대해서는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얘네들은 200원을 더 할인해서 3,200원을 받겠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75,400원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5명씩 4,000원 낸 거는 가격이 얼마가 되겠어요? 5명씩 4,000원.
5, 4, 20이니까 2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명씩 3,400원 냈다고 했죠? 5명씩 3,400원을 냈어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죠? 17,000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냈을까? 총 입장료가 75,400원이니까 여기서 2만 원이랑 17,000원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될 거냐면 38,400원이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하세요, 스스로. 자, 이제는 이게 몇 명이지? 모르는 이 인원수랑 3,200원을 곱했을 때 38,400원이 나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면 38,400원에서 3,200원 나누시면 되겠죠? 네. 요까지 일단은 이까지를 먼저 식으로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서술형 적는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식으로 적는 거 한번 해봅시다. 전체 75,400원에서 누구를 빼줄 거예요? 5명은 4,000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명은 3,400원을 냈어요. 요렇게 빼주니까 계산한 값이 얼마다? 요까지 계산하니까 우리는 38,400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38,400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추가된 인원, 여기 네모 보이죠? 이 추가된 인원에다가 곱하기 3,200원으로 계산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추가된 인원 네모는 38,400원에다가 나누기 3,200원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거 나누면 총 인원이 여기가 12명이 될 거예요. 아하, 추가로 800원 할인해주는 학생이 12명이에요. 그럼 나는 근위반 학생을 다 구했나요? 여기 12명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근위반 총학생, 여기 있는 인원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5명, 12명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인원은 22명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해를 하셨으면 얘를 스탑하고 문제를 다시 천천히 연습장, 깨끗한 연습장에 풀어보세요. 단원에 있는 그 스텝 4의 단원 종합평가에서 심화 문제가 있어서 이 심화 문제도 같이 풀이를 할게요. 16쪽에 펴시면 11번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똑같은 그릇 6개가 들어있는 상자의 무게를 재어보니 964g이었어요. 여기에 그릇 4개를 더 넣어서 무게를 재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그 무게를 2가지로 쟀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릇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들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964g이죠. 이 964g에는 빈 상자의 무게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자를 들어있는 채로 무게를 쟀으니까 빈 상자에다가 그릇 6개의 무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4개를 더 넣었어요. 그릇을 4개를 더 넣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4개를 더 넣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총 1,428g이 되었대요. 여기에 들어있는 상황을 좀 해석해 볼까요? 빈 상자의 무게도 있을 거고요. 그릇 10개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가지 경우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뺐을 때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빼게 되면 얘들아 보세요. 빈 상자의 무게도 빠지게 될 거고 그릇 10개고 그릇 6개니까 빼면 누구의 무게가 나오냐면 그릇 4개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1428 빼기 964g 하시면 그릇 4개의 무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릇 4개의 무게가 얼마지요? 빼시면 464g 이렇게 나오네요. 464g. 됐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누구의 무게를 구하고 싶은지를 한번 다 살펴볼게요. 빈 상자의 무게를 재고 싶다는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그림에서 내가 이 빈 상자의 무게를 구하고 싶으면 1428에서 그릇 10개 무게만큼만 빼면 빈 상자 무게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림에서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이 녀석 964g에서 그릇 6개의 무게만큼 빼면 빈 상자의 무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가 좀 더 간단할 것 같네요. 그릇 6개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릇 한 개의 무게를 먼저 구해 올 거예요. 그릇 4개의 무게가 464g이었거든요. 우리는 464 나누기 4를 하시면 한 개의 무게가 구해지겠죠? 한 개의 무게는 116g.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해서 오셔야 돼요. 선생님 거 보고 뺏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그릇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릇 6개의 무게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116g에서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696g이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는 964g에서 964g은 빈 상자도 있고 그릇 6개 무게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겠다? 696g, 즉 그릇 6개 696g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빈 상자의 무게가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268g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은 꼭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한 거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스탑하고 빈 종이 연습장 꺼내서 스스로 설명하면서 풀어보세요. 1단원 마지막 심화 문제 풀이해 볼게요. 가로가 31cm, 세로가 1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14장을 그림과 같이 4cm씩 겹치게 해서 한 줄로 이어 붙였어요. 우리 색테이프 이어 붙이기 문제는 좀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죠? 32cm짜리를 14장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14를 하면 전체 길이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겹쳐있는 부분은 2번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은 빼줘야겠죠, 다. 그럼 4cm짜리가 몇 번 겹쳐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색테이프를 예를 들어서 3장을 붙인다고 할게요. 그럼 겹친 부분은 2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붙여있는 테이프보다 한 군데가 적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14장을 붙였기 때문에 겹쳐있는 4cm짜리는 총 13군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주시면 가로의 총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더하기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를 해야 네 변의 길이의 합이죠. 우리는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걸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32cm짜리를 14장을 붙였어요. 그런데 겹쳐있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 했죠? 4cm짜리가 13군데가 겹칩니다.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이까지가 가로예요. 거기다가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12cm겠죠? 12.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전체 4변의 길이의 합이 될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1단원 수고 많으셨어요.